안녕하세요. 한 주간 M7 종목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7, M7 종목과 함께 짚어보면 좋을 W7 종목도 준비했으니까요. 조승현의 머니세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M7 종목으로 애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자면요.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에도 최고가를 경신을 하긴 했지만 2%대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의 재료로는 두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챗 GPT 탑재 버전 출시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기기에 AI 모델인 챗 GPT를 탑재한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애플의 음성 비서인 시리와 챗 GPT가 만난 건데요. 지난 6월에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챗 GPT와 또 시리가 만남으로써 시리가 더 똑똑해졌겠죠. 시리가 이용자의 특정 질문에 챗 GPT의 답변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서 챗 GPT를 통해 답을 제시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 통합 기능은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를 위해 지난 5월에는 오픈 AI와 계약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앞으로도 구글의 제미나이 등 다른 AI 모델도 애플 인텔리전스와 통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 칩 생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애플은 내년부터 자사 기기에 자체 개발한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칩은 프록시마라는 코드명으로 수년간 개발이 돼 왔고 바로 내년에 처음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자체 개발한 칩을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새로운 칩을 개발 중이고 2026년에는 대만의 TSMC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챗 GPT를 통합한 신기능과 그리고 자체 칩 개발에 대한 움직임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관련 투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플의 노력에 대항하는 경쟁 기업 W7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W7 종목, 바로 중국의 화웨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애플에 이어서 모바일 AP 칩과 OS 자립에 성공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화웨이가 지난달 26일에 출시한 신제품 메이트 70 시리즈에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6나노 공정의 AP 칩이 자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개발한 칩보다도 발전된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구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독립 OS인 하모니 넥스트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과 애플은 자체 OSM 내에서 결제되는 금액의 약 3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도 과거 자체 OS인 타이젠을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를 포기하고 현재까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화웨이의 이번 노력은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주 주가 추이를 살펴보자면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지 시간 18일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3.76% 하락했습니다. 일별 차트로 보면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의 배경은 AI 기술 개발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AI 칩 구매를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호퍼를 48만 5천 개가량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3배 이상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메타가 22만 4천 개, 아마존이 19만 6천 개, 그리고 구글이 16만 9천 개를 구입했고 중국의 바이트댄스와 텐센트는 약 23만 개를 구입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규모입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칩 보유는 차세대 AI 시스템 구축 경쟁에서 더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구입한 반도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바로 AI 핵심 시설인 데이터 센터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많이 뉴스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사진과 같이 이제 데이터 집약 공간으로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시설로서 AI 경쟁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지출금을 살펴보자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나 늘어난 149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증축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오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1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독점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생성형 AI 시장의 지금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술 확대에 힘을 쏟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는 누구일까요? 최근 AI 비서를 선보인 세일즈포스를 W7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 CEO는 GDP를 늘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디지털 노동력, 세일즈포스는 AI 비서인 에이전트 포트 2.0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직전 모델을 선보인 지 불과 3개월 만에 나온 모델인데요. 세일즈포스 부사장은 100% 인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부족하다면서 능동적인 비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AI 비서는 개인 맞춤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실제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에이전트 포트를 활용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채용 담당자야 후보자들에게 이메일을 연락해서 자격 요건 서류를 확인하고 인터뷰를 잡아 라고 명령을 하게 되자 에이전트 포스는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자격 요건을 만족한 후보자를 추려서 보여주는 작업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게 센스 있는 AI 비서인 거죠. 이날 세일즈포스 CEO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정면으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자동화가 되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2년 전과 똑같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M7 세 번째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이번 주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16일에는 주가가 최고 3.9%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거래일 연속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12월 들어서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의 박스권 돌파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있겠죠.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임은 물론이고 5년 전에 구글이 1만 년이 걸린다고 한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개발 속도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윌로우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양자 컴퓨팅은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인 큐피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오류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데요. 이번 윌로우 칩으로 큐비트를 서로 연결해서 큐비트의 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정확도가 높아지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구글 측은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 사례를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전했는데요. 앞으로 의료와 에너지 그리고 기후 변화의 측면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AI 모델인 제미나이 출시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은 지 약 10개월 만인데요. 제미나이 2.0은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와 동영상을 갖춘 기능까지 선보였습니다. 지난 5월에 선보인 프로젝트 아스트라의 2.0을 탑재해서 더욱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응답 속도와 기억력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AI 대항마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픈 AI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픈 AI는 챗 GPT 서치를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유료로만 제공했던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된 건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검색 엔진으로 도약하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챗 GPT 서치를 웹브라우저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 고급 음성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건데요.
현재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지만 챗 GPT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AI 모델이라는 점을 착안해 봤을 때 검색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검색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링크를 제시하는 것에 반해서 AI 검색은 대화를 기반으로 더 자세한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이죠. 이 자료는 구글과 비교한 챗GPT의 국내 이용자 수 추이인데요. 챗GPT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과 다르게 구글의 제미나이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전 세계 챗GPT의 주간 이용자 수는 2억 5천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시장 조사 기업인 가트너는 AI 검색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2026년까지 기존 검색 엔진량의 25%가 감소할 것이다. 구글의 영역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M7 종목 중에서 AI 관련된 섹터로 알아봤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대적할 만한 화웨이, 그리고 세일즈포스, 오픈 AI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AI 섹터에 이어서 나머지 네 가지 종목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주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16일에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18일에는 파월의 매파 발언에 4.6% 조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한데요. 자세하게 최근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마존은 AI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전장을 내밀었죠. 첫 번째로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인 노바를 공개하고 오픈 AI와 구글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첫 자체 AI 모델인 타이탄을 출시한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아마존이 처음으로 내놓은 영상 생성 AI 모델 노바1인데요. 영상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릴은 이렇게 자연어 명령을 입력하면 6초에서 2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마케팅과 광고 목적의 영상을 생성하는데도 탁월하다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새로운 AI 칩으로 엔비디아와의 정면 승부도 예고를 했는데요. 신형 AI 칩인 트라이니엄 3를 공개한 것입니다. 직전 모델보다도 2배 더 많은 컴퓨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은 40%나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과 대적할 만한 경쟁사도 알아봐야겠죠. M7 아마존의 대항마 W7 월마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마존에 대해서 컴퓨팅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슈를 짚어드렸는데요. 아마존의 핵심 사업 중에서 전자상거래 역시 비중이 크죠. 월마트가 최근 몇 년간 아마존과의 전자상거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크게 물류 네트워크 강화와 그리고 서드파티 셀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류 네트워크 강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는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아마존의 FBA와 유사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월마트의 물류 서비스는 아마존보다도 약 15%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비용적인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판매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없겠죠. 이로 인해서 아마존은 FBA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또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월마트의 실적 호조인데요. 최근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이 1,696억 원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증가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에 이어서 연말 쇼핑 시즌이 포함된 4분기에도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주로 상위 소득 가계 계층의 점유율이 증가했다라고 말한 건데요. 그리고 디지털 상거래와 구독 영역에서도 빠른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아마존의 프라임과 경쟁하기 위해서 월마트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 성장기가 아닌 침체기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월마트 플러스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M7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가 살펴볼까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현지 시간 18일 미증시 하락세 8% 조정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트럼프와의 깊은 관계로 11월 미 대선 이후에 주가가 약 75%나 상승한 바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 혁신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과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와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 개발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정치적인 요인이겠죠. 트럼프 당선 이후 친기업 정책이 기대되면서 테슬라 같은 기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풀이되고 있죠. 특히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로보택시 관련 사업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분석가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400달러에서 515달러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는 테슬라의 대항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구글의 웨이모인데요. 웨이모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와는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최근 GM이 로보택시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경쟁자는 구글의 웨이모로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웨이모가 일본 도쿄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택시회사 니온코츠 그리고 차량 호출 서비스인 고와 협력해서 내년부터 도쿄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웨이모는 2025년 초부터 전기차 제규어 아이페이스를 투입하면서 니온코츠가 차량 관리와 서비스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니온코츠의 운전기사가 탑승해서 도쿄의 주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동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웨이모의 AI 시스템인 그 학습에 활용되기도 하는 거죠. 웨이모가 그렇다면 일본을 첫 해외 진출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의 차량 운전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웨이모는 우측 운전석을 다루는 국가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등지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파트너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틴과 애틀랜타에서는 우버가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스타트업 무브가 웨이모의 차량 운행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니온 코치와 손잡은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 파트너를 선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웨이모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실 최근에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다른 M7 종목과는 다르게 박스권을 돌파하기보다는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은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 국면에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AI 칩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도 엔비디아 대신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등 다른 주식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 엔비디아 시총은 최고점 이후에 약 4천억 달러 이상 쪼그라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브로드컴은 3,020억 달러, 그리고 마벨은 270억 달러 늘었다고 설명이 들었습니다. 이 기업은 엔비디아가 올해 주식시장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인 것은 맞지만 같은 일을 해내는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조용하게 성장해 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인 울프 리서치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AI 분야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수년간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주하던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은 기업 W7 종목 알아봐야겠죠? 그 대항마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못 미쳤지만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생성형 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AI 관련 매출이 220%나 급증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총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추월했고 테슬라 바로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만이 브로드컴 위에 있는 건데요. 이러한 주가 급등은 호실적과 함께 브로드컴 CEO 호크탄이 발표한 AI 반도체 개발 계획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크탄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3년간 AI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언급한 협력사는 바로 메타와 구글, 그리고 틱톡 운영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먼저 살펴보자면요. 12월 들어서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간밤 현지 시간 18일에는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으로 주가가 4% 넘게 큰 폭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그래도 12월 들어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에는 이슈가 녹아 있는 거겠죠.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안경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믿기신가요? 메타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안경에 메타 AI가 탑재돼서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안경만 있으면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실시간 번역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아 간의 음성이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용자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안경을 통해서 대화를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AI 비디오 분석 기능도 추가가 돼서 스마트 안경을 쓰고 이용자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AI가 대답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메타가 향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 스마트 안경 시장을 선점해 가면서 하반기 들어 주가의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메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메타에 대항하는 마지막 W7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은 짧은 영상 중심의 콘텐츠 소비로 브랜드 광고와 또 전자상거래로 메타를 위협할 만한 주요 경쟁사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틱톡에는 악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틱톡 지분을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대부분의 틱톡 금지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틱톡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트럼프 당선자가 행정명령으로 틱톡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에게는 사실 그럴 의지도 힘도 없다면서 이번 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여야 합의로 틱톡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이 법안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이렇게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게 된다면요.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년 1월 19일에 틱톡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 내려받기를 하거나 업데이트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처음 틱톡 미국 사용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바이든이 틱톡 금지에 대해서 열을 내자 돌연 의견을 바꿨는데요.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고 싶은 이들은 모두 나,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틱톡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반대 진영은 이를 폐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움직임에 시장은 주목하면서 틱톡의 결정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M7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과 화웨이는 자체 칩 설계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는 AI 비서로 경쟁하고 있는데요. 알파벳과 오픈AI가 검색 엔진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리고 월마트와 아마존, 물류 네트워크로 경쟁 관계에 있고 테슬라와 웨이모는 로보택시 사업에서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브로드컴이 자리를 위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와 틱톡, 미국 내에서 틱톡에 대한 견제로 금지법 발효를 한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 조승연의 머니세븐으로 더 알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